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서울 잠실과 경기도 남양주 별내를 잇는 전철 8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이 별내선을 의정부까지 연장해달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경기도민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전철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을 요구하는 해당 청원에는 한 달 동안 1,8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청원 동의 등 별내선 의정부 연장을 위한 참여를 서로 독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경기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안건으로 별내선 의정부 연장안을 포함한 46개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쯤 사전 타당성 조사 대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중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동서남북을 동그랗게 잇는 수도권 순환철도망 완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용역을 준비 중인 교외선 개량에 더불어 별내선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안 등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 사업성이 높은 노선을 마련 중입니다. 그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해서 그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그 국토부에서 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이에요. 8호선을 향한 지역민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총선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철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안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 민심을 겨냥한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우리의 일상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침방울이나 손을 통해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방문을 자제하고 외출도 꺼려하는 분위기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그 스트레스가 심해진다면 전문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염될까? 나 보름 만에 집에서 나왔어요. 나도 안 나와다녀요 요새. 빨랑 저거에서 끝나야지. 여러 짓이 있는데 갈 수도 없고. 코로나 같은 게 면역력이 강해야 안저기 한다고 하니까 걱정은 되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은 일상의 모습도 바꿨습니다. 거리는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외출을 하더라도 마스크는 필수. 마스크를 쓴 사람보다 쓰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쉬울 정도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제 실내 공간이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닐 때 대중교통 탈 때가 제일 무서워요. 기침하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은 가게도 등장했고 하루 평균 수만 명이 찾던 아울렛도 바쁘게 돌아가던 전통시장도 개점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실감 나지. 피부를 느끼고 손님들 일단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오기 싫어하는데 3분의 1도 안 나오신다는 거. 그가 더 힘들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지면서 외출이나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를 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감염병 스트레스. 하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불안한 증세가 이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스트레스는 전염병 대유행기 특히 초기에는 어느 정도는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 상황을 볼 때 다소 많은 국민들이 좀 과도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현재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한 감염은 결코 일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꼭 필요한 활동들을 지속해야지만. 전문가들은 지나친 걱정보다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며 감염병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만 평소 우울감을 느껴왔거나 스트레스에 예민한 이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나 각 지자체에서 마련한 전문 상담 창구를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졸업식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화훼업계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연중 최대 성수기를 맞은 화훼 상인들은 한창 바빠야 할 시기에
시들어가는 꽃을 보며 시름에 빠졌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정부의 화해 도매 상가입니다. 졸업 시즌을 맞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할 상가 안은 적막감이 감돌 정도로 조용하기만 합니다. 예년 같으면 졸업식에 사용할 꽃다발이 냉장실을 가득 채웠지만 올해는 주문 제작한 꽃다발 몇 개밖에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졸업식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손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때문에 매출도 크게 줄어 지난해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방비는 크게 올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연탄 난로로 온기를 유지해 보지만 40평 남짓 시설하우스의 한 달 난방비만 200만 원에 달합니다. 졸업도 취소되고 뭐 여러 군데 행사도 취소돼가지고 아예 꽃이 안 나가고 있죠 지금. 지금 정도 되면 졸업 꽃다발이 오전 9시부터 한 10시, 11시까지 막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예 하나도 없어요 나가는 게. 난방비도 안 나와요. 졸업식 대목 장사를 노렸던 동네 꽃집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가게 안은 졸업식 꽃다발이 가득 채웠습니다. 예약을 받지 않고 미리 꽃다발을 만들어 놔도 졸업식 시즌이면 모두 팔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졸업식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면서 꽃다발 찾는 사람이 크게 줄어 주문 예약한 꽃다발 몇 개가 전부입니다. 매출도 크게 줄어 지난해 졸업식이 열릴 때면 하루 15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지만 올해는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한 해 최고 성수기를 놓치면서 일부 꽃가게 주인들은 가게세 내기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180 정도 팔았어요. 작년에는 졸업 때. 근데 올해는 뭐 한 30만 원, 38만 원 학교 졸업 때도 그것뿐이 못 팔고 전체 조회를 학교에서 안 하니까 꽃다발 같은 거를 형식성으로 이렇게 오러 오시는 분도 아니고 엄마가 서운해서 그냥 간단하게 사러 오시는 분들. 일부 지자체와 농협은 어려움에 빠진 화훼 업계를 돕기 위해 특별 판매 지원을 여는 등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연중 최대 성수기를 맞은 화훼 업계는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최근 경기도 시흥에서 중국 광동성을 다녀온 부부와 함께 사는 시어머니까지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추가됐습니다. 가족 간 감염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건데요. 대처법은 없는 걸까요? 이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50대 남성과 30대 중국인 아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말 중국 광동성에서 귀국했습니다. 부부와 함께 사는 시어머니는 중국에 간 적이 없었지만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 내 전파로 추정됩니다. 인근 지역도 술렁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래도 모르잖아요. 근데 시흥 분들도 여기 많이 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좀 불안한 거는 있는데 그래도 믿고서 지금. 가족 간 전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 중국 우한에 다녀온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은 뒤 발병한 6번째 환자의 가족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3차 감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밀접한 접촉을 피할 수 없는 가족 사이의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환자의 전파는 환자에서 나오는 비말, 그러니까 이제 뭐 콧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파되는 것이어서 같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전염이 굉장히 쉽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내의 전파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쉽게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자가격리만이 가족 간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격리 대상이라면 집안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마스크 끼는 것은 당연하고요. 개인 위생, 다음에 공간의 활용도 독립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식사도 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이제 곧 한 달. 감염 경로들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사전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가 비말을 통해 호흡기로 감염됩니다. 또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눈이나 코를 만질 경우에도 감염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만약 손에 묻는다면
그리고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다른 물건을 만진다면 주위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김단비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형광물질이 묻어 있는데요. 이 형광물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주위에 얼마나 전파되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손에 형광물질을 묻히고 평소대로 업무를 봤는데요. 지금부터 자외선 손전등을 활용해 얼마나 주위에 전파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노트북입니다. 살펴보니 여기저기에 덕지덕지 형광물질이 묻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곳도 살펴보겠습니다. 형광물질의 흔적은 만졌던 모든 것에 남았습니다. 전화기와 컵은 물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복사기나 정수기에도 잔뜩 묻어 있습니다. 심지어 형광물질이 묻은 서류나 다른 사람의 손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생활 곳곳에서 이렇게 묻을 수 있다는 게 바이러스에 접촉할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웠고 개인위생을 좀 더 철저히 해야겠다. 물건을 만지거나 손을 잡아 곳곳에 묻은 형광물질처럼 바이러스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전문가들은 단순 접촉만으로 감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묻은 손을 눈이나 코, 입으로 가져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감염이 되는 경로가 단지 바이러스를 만져서 감염이 되는 게 아니고 만진 바이러스가 눈, 코, 입,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비말이 튀어서 식탁이나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생활 환경에 있는 가구들이나 이런 데 있으면 이게 이제 말라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접촉을 하고 또 이제 눈을 비비거나 그럼 이제 점막을 통해서도 이제 비말 감염일 때는 점막을 통해서도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접촉을 통해서도 가능성이 아주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자주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물이 없다면 알코올이 70% 포함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누로 세척하게 되면 바이러스를 완전히 깨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형체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감염을 차단할 수 있고 손 세정제 안에 있는 이제 그 에탄올이 바이러스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 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생존 기간은 수시간에서 최대 5일. 전문가들은 실내 온도를 20도 이상, 습도를 40% 이상으로 높이면 바이러스의 생존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헌혈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혈액 재고량이 줄어들어서 일선 병원에서는 수술에 차질을 빚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헌혈을 해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은 없다고 하는데요. 이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의 한 헌혈의 집. 평소엔 하루 평균 50여 명이 찾던 곳이지만 지금은 침대 대부분이 비어있을 정도로 한산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 때문에 헌혈을 피하는 겁니다. 올해도 오셔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 유행인데 헌혈이랑 괜찮냐 상관없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저희도 지금 직원들뿐만 아니라 헌혈자분도 열 체크를 하고 실제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헌혈 실적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만 8천여 건 줄었습니다. 특히 단체 헌혈객 취소 건수가 급증하면서 타격이 컸습니다. 이렇다 보니 병원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액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혈액 재고량이 보통 5일분 이상 확보되어야 하는데 최근 일주일만 놓고 봐도 4일치 이상의 혈액이 확보된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헌혈로 수급한 혈액을 모아둔 냉장실입니다. 평상시엔 이 선반에 혈액 박스가 가득 찼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의 비어 있습니다. 혈액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일선 병원에선 수술을 미루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것은 혈액이 필요한 수술이 지연이 되거나
혈액이 필요한 환자분들의 치료를 제때 하지 못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사례가 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대한적십자사는 헌혈 중 감염의 위험은 없다며 헌혈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헌혈센터 내 바이러스 침입을 막기 위해 손 소독제를 추가 비치하고 수시로 소독 작업을 하는 등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달 개강을 앞둔 대학들이 중국 유학생 문제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생들과 입국 시기를 타진하고 귀국 뒤에는 자가격리 등을 통해 혹시라도 있을 확진자 차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240여 명이 재학 중인 포천 대진대학교. 외국인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에는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신고해달라는 외국어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체온계도 설치돼 학생들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 중입니다. 현재 이 기숙사에는 40여 명의 중국인 학생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부터 한국에 거주한 학생으로 아직까지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방학을 맞아 중국을 방문했다 돌아오는 학생들입니다. 대진대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귀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은 235명, 우한에 거주하는 4명은 아예 입국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대학 측은 학생들이 들어오면 철저한 관리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방침입니다. 남녀 기숙사 2곳으로 나눠 1인 1실로 배정해 2주간 격리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은 매일 체온을 측정하고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입니다. 남자, 여자 각각 한 개 동씩 기숙사를 배정을 해서 1인 1실로 자가 격리를 시키고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 이상 발열 체크도 하고 학생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14일이 지난 이후에 3월 16일 날 저희들하고 같이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대진대는 또 해마다 추진했던 중국 소주대학과 하얼빈 사범대학 등과의 학생 교류를 올해는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졸업 등 특별한 이슈가 있는 학생들은 추후 논의를 거쳐 파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위중한 상태니까 이번 학기에 중국 대학으로 파견하는 거라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게 지금 간단치가 않은 게 저희 입장에서는 안 보내고 싶은데 마지막에 개별적으로 갈 수 없을 없는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내일 마지막으로 대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떨어지면은 학생들한테 그 내용대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방학 동안 개점 휴업이었던 대학가 상가들은 개강이 늦어지면서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백 명의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마저 불투명해지면서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솔직히 개강 연기된다 그러기 전에는 좀 맞섰는데 요새는 안 하고 아직도 개강이 연기됐으니까 좀 그게 돈이 아까우니까 저기 보러만 가고 개학은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평소에는 많이 와요. 근데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도 2주 연기가 됐고요. 그래서 매장에 지장이 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중국 유학생들도 지금 안 들어오고 하니까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경기 북부에는 대진대와 신안대 등의 500여 명의 중국 유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수업을 받지 못하는 신입생은 휴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구매 등 재원을 대학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